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국민의힘의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하네요. 오직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제 전 원내대표이자 주호영, 뭐 실수했어요? 뭐 잘못 나갔어요? 소리가 다 들리잖아. 당황하지 마. 내가 잘 커보여줄게.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당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겠다. 발빠르게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이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만 산 넘어 산이냐는 왜 제목이 달려 있을까? 그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기남 교수님, 어떠한 문제들, 산적한 과제들이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놓여 있다고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당의 심각한 당내 갈등 상황을 갈등 또는 내홍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첫 번째 과제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어떤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전대 시기라든가 전대 시기를 둘러싼 친윤 그룹과 뭐 또 비윤 그룹 사이의 네. 또 갈등 예. 이런 것들도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또 중요하게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예.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집권 여당의 역할, 이른바 어떻게 새롭게 다시 좀 정비해낼 것인가. 네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안 돼서 지지율 24%라고 하는 최악의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속에서 과연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실수와 어떤 그 한계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여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창구 역할도 하고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 어떤 지금의 상황을 뭐랄까 좀 가감 없이 예, 보고해서 정말 이런 인적 쇄신을 통해서 최소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여당의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당의 역할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이준석 측에서는 지금 법정 투쟁을 뭐 공식화한 상황이고 물론 뜻을 같이 했던 김용태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 최고로 해도 되겠죠. 전 최고의 경우에는 뭐 법적 조치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독립적으로 가처분 신청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은 아무튼 지금의 당 수습하는 과정과는 결이 완벽하게 다른 수습을 더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혼란은 더 가중될 거라고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해야 될 제일 큰 이분이 지금 제일 큰 임무는 결국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건데 그게 그 중에서 가장 급선무가 이준석 대표를 어떤 식으로 달랠 거냐. 네. 그다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법적 투쟁에 대해 가지고 당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과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혼란상을 수습해 나갈 거냐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과제인데 실제 주호영 의원은 어떤 조정과 조정, 협상 이런 부분에 상당히 수완을 발휘한 적도 있고 실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5선을 하신 분인데 실제 원내대표도 했고 또 당대표 권한 직무대행까지도 하면서 나름대로 당을 상당히 중심에 그 어떤 혼란상을 방지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어떤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텐데 지금 이분은 결국 이 위기를 얼마나 잘 수습하냐에 따라 자기 어떤 정치적 중량감으로 자기 무게도 훨씬 키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에 따라 본인 개인으로서도 아마 비대위원장 역할을 상당히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당으로 봐서도 어떤 절체절명의 이 순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건지에 대한 게 주호영의 어깨 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좀 균형감 있게 이제 앞으로 꾸려질 비대위원들을 안배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자, 저희가 준비한 그 쿠키뉴스랑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그래프가 있죠.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조사를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가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이제 이런 민심을 감안했는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조차도 윤핵관들은 좀 이제 이선 후퇴를 해서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그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다수의 어떤 집합적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집합적 지혜가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여론이 지금 근 50%, 10사람 중에 5사람이 지금 이런 정부 여당의 난맥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 예. 그런 집합적 지혜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에 있는 분들이 좀 정말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우선 있어 보입니다. 예. 두 번째는 저기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비대위 전환으로 인해서 당 대표로부터 사실 축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결국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자, 당연직 비대위원.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대통령을 빼고 나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지난 92일 동안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역할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매섭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런 어떤 여론, 민심에 반영하는 어떤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자, 저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예. 결국은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 윤핵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역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는 윤핵관과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예. 뭔가 중립적이면서도 당의 어떤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상징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사퇴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예. 민심에 부합하는 형태의 어떤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하나만 덧붙이면 저기에는 좀 가려 있습니다만 예. 저는 장제원 의원의 책임도 빼낼 수 없다. 아. 지금의 어떤 정부 여당의 총체적 난맥상은 예. 결국은 인수위 시절 당선자 비서실장으로서 내각 대통령실 인사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4.3%밖에 안 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어떤 구체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 책임 또한 결코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원내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비대위원 중에 누가 포함될 건지 또 윤핵관은 실제로 이선 후퇴할 건지 그래야 이제 당이 제대로 정비되고 수습될 수 있을 거라는 여론에는 공감합니다.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어제 인터뷰 보니까 아니 당원 당규상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되게 돼 있는데 뭐 어떡하냐 그러면 그것까지 또 개정을 하냐 이제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윤핵관들 이선 후퇴하면 좋겠는데 당원 당규상 어쩔 수 없는 권성동은 받아줘야 되겠다 이제 이 의견이라서 그럼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비대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편집위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대위원이 지금 뭐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9명 정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 9명 정도로 가는데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다음 비대위원장을 빼고 그럼 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6명이 되는 거기서 윤핵관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이준석을 절대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준석을 설득하지 못하면 당내 갈등은 치유되지 않는다. 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지금 제일 큰 임무는 제일 먼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건데 그걸 설득을 하기 위한 게 절대 여기서 이제 비대위원회에서는 윤핵관들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주호영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철저하게 어떤 당의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는 걸로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준석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비대위원들을 윤핵관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로 꾸려 나가는 거다. 그게 이제 제일 급선무고 두 번째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서 대통령이 그 비대위원장과
논의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당무에서도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윤핵관들이 배제되는 이런 형식으로 간다면 그걸 가지고 이준석을 설득을 한다면 이준석도 아마 이게 당내 혼란을 끝까지 방해를 이렇게 혼란을 방치했다간 자기의 정치 생명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설득을 당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전제에서 볼 때 윤핵관들을 이번 기회에 당무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조치는 조호영 위원장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그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하기 전에 그냥 성동희 형이 과감한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민망스럽게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통해서 뭔가 당내 갈등 수습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뭐 비윤 그룹에서 막 권성동 물러나라, 또 언론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권성동 사퇴해야 돼 갖고 물러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관철되지 않으면 아마 조기 전대 여부를 둘러싼 전대 시기 여부를 둘러싼 소위 이른바 윤핵관 그룹 내부의 또 갈등 때문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낙마할 수는 있겠죠. 사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련의 상황보다는 정말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윤핵관이라면 자진 사퇴를 통해서 어떤 뭐랄까 인적 쇄신의 명분도 충족시켜주고 또 뭔가 당내 갈등 수습에 물꼬도 터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또 다른 정치인 권성동에 대한 평가가 뒤에 따라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간 있었던 그 권성동 리스크에 대한 이런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당연직 비대위원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애매한 답변 말고 제가 이쯤에서 좀 뒤로 빠지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해주셔야 큰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동희 형님.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 여당 상황에 대한 댓글 준비했죠? 어떻습니까? 네, 비대위로 전환된 국민의힘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대표, 이 두 상황에 대한 인터넷 민심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나물의 그 밥이다. 전당대회에서 이준석한테 크게 밀린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냥 민주당 가서 정치해라. 가처분 신청 말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어떻냐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영혼 있게 좀 해주세요. 자, 핫플레이스님. 이거 제 댓글이라 소개하는 거예요. MC 진행 겁나게 깔끔함. 이슈탱크 흥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